오늘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 출구로 나오니 서울 도심과 달리 낡은 건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골목도 눈에 띄었는데요. 좁은 골목을 지나면 노후된 단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죠. 또 한강변에 위치해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 가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흑석동이 어떤 개발과 호재로 재탄생할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흑석동에 위치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A씨는 흑석동은 서초구 옆에 위치해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며 한강변 인근 흑석동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흑석동은 이른바 준강남권으로도 불리는데요. 서울 중에서도 입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죠. 교통편이 훌륭한 흑석동은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 낙과 여의도, 신논현 등을 거치죠. 용산과 광화문, 강남까지 짧게는 10분, 길어도 30분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흑석동은 서반포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그만큼 반포와 인접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남과 성수동과 달리 다리를 건너지 않고도 강남 도심 지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죠.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떠오르는 용산이 가까운 것도 장점입니다. 입지적으로 좋은 흑석동의 집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2020년 5월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올 4월에는 같은 면적이 24억 8천만 원에 팔렸죠. 2년간 8억 8천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인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현대 전용면적 66제곱미터는 2020년 5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 4월에는 같은 면적이 15억 원에 팔렸죠. 2년간 5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주민 B씨는 다른 서울 도심에 비해 발전이 덜 된 것은 사실이다.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곳이라며 다만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빨리 발전해 인프라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흑석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데요. 입지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강변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의 가치는 낮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죠. 흑석 뉴타운은 흑석 1구역부터 11구역까지 10개 구역과 존치 정비구역으로 이뤄진 지역을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는 재개발 사업인데요. 민간 공공 참여형 방식을 활용해 신규 주거단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총 1만 2,201세대 규모로 사업 면적만 90만 1,394제곱미터에 달하죠. 먼저 흑석 1구역은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총 4개 동 494가구 아파트로 조성되는데요. 사업 면적은 26,675제곱미터입니다. 이에 다른 구역에 비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속도는 가장 느린데요. 흑석 1구역은 지난 10월 주민 동의율 75%를 달성했고 최근 조합이 설립되면서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인근 빗물 펌프장과 공영주차장이 큰 걸림돌이었으나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흑석 2구역은 45,229제곱미터로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1,216가구와 상가시설이 조성됐습니다. 1호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서울도시주택공사와 조합이 공동시행을 맡는데요. 해당 구역은 최근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중이죠.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해 조만간 2차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으나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만큼 고급 아파트로 지어질 전망이죠. 흑석 3구역은 사업의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3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가 선정됐죠. 해당 구역은 시공사인 GS건설과 갈등을 빚었으나 최근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이달까지 마감재 고급화, 커뮤니티, 외부 적용 특화, 공사비 검증 등 사안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C씨는 흑석 뉴타운은 구역별로 규모도 다르고 사업 속도도 다르다. 어떤 구역에 투자할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진행 과정이나 입주 시기 등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흑석 4구역에서 8구역은 총 4,999가구 규모로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은 9구역과 11구역인데요. 흑석 9구역은 94,579제곱미터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 21개 동 1,536가구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 독립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역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매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김 전 대변인은 9구역 건물로 1년 5개월 만에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9구역은 2018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죠. 2020년 조합의 전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현대건설로 시공사가 확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흑석 11구역은 89,317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 25개 동 1,509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됩니다. 흑석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로 서초구 반포동과 가장 가까워 입지적으로 뛰어나죠. 지난해 초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달 중 관리 처분인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흑석동은 뉴타운 사업만으로도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죠.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참여한 만큼 주거 환경은 물론 입주전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며 신축 단지가 형성되면 주변 인프라도 당연히 개선될 전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흑석동 전체적으로 지금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대부분 구역들이 지금 사업을 마친 상태인데 현재 뭐 1구역, 2구역, 9구역, 11구역 정도가 지금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투자나 실수나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하려는 그 수요자들의 좀 관심들이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뭐 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뭐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계속 지금 소유자들의 관심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흑석동의 가장 큰 장점이란 게 9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크게 이제 개선된 데다가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이제 이런 단지들이 좀 시세를 좀 주도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좀 고르게 좀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제 흑석동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이제 그 노량진 뉴타운도 사업이 좀 추진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서울은 이제 자극이 되면서 그런 집값 상승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흑석동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대 쪽 같은 경우 상권이 좀 약한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대학가에 비해서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흑석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호재가 없어 보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고 흑석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주목받습니다. 노량진 정비사업과도 연결돼 있으며 한강변에 인접한 것도 큰 장점으로 본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예상됩니다.